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테드 창의 단편 소설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제 독서 영역을 넓혀주었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해당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들이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 바빌론의 탑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건설 이야기를 베이스로 전개되는 단편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실제로 하늘에 닿게 되었을 때 하늘의 천장을 파고 들어갈 광부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SF는 항상 미래 이야기만 그릴 줄 알았는데 이처럼 구약 성경 속 이야기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펼치니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단편 이해의 주인공은 사고로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호르몬 K라는 것을 맞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호르몬 K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 물질을 맞으면 지능이 더욱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연구 목적으로 호르몬 K를 더 맞는 것에 동의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게 됩니다. 초지능을 갖게 된 주인공은 연구진을 따돌리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테드 창은 상당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가 슈퍼 히어로와 같은 캐릭터를 그릴 때는 신체 능력이 급성장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지적 능력이 급성장하는 캐릭터를 그린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 단편 영으로 나누면은 한 수학자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수학이라는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증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을 다룹니다.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신학자처럼 수학자가 느끼는 고뇌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편 네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 컨택트의 원작 단편 소설입니다. 영화와 기본적인 스토리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소설과 영화는 꽤나 다릅니다. 따라서 영화가 좋으셨던 분은 특히나 꼭 이 단편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파트가 교차 편집되어 있는데요. 한 파트는 주인공인 루이즈 뱅크스가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다른 한 파트는 언어학자이기도 한 루이즈 뱅크스가 어느 날 지구에 온 외계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루이즈 뱅크스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이 단편 소설집의 베스트로 꼽고 싶습니다. 네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테드 창은 5년 동안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와 진짜 이 정도 쓰려면 그 정도 시간 걸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던 우리 인간의 인과론적 세계관을 곱씹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편 72글자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한테는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명명학이라는 학문이 정통과학으로 인정받습니다. 명명학에 따르면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에는 그에 조응하는 정확한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찾아 해당 사물이나 생명체에 부여하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명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동인형들이 공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명명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하다가 인류가 5세대 뒤에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명학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에 적합한 이름을 찾아 인간의 생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진짜라고 믿었던 과학 이론들이 만약 진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하며 쓴 소설입니다. 이 작품 또한 SF이지만 1800년대 후반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어서 과거이지만 판타지 같은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단편 인류 과학의 진화는 내 쪽밖에 되지 않는 단편입니다. 디지털 신경 전이 기능이 있는 새로운 인류, 즉 메타 인류가 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디지털 신경 전이 기능이 없는 일반 인류들은 메타 인류가 발표하는 과학 연구 결과들이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인류 과학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과학 잡지 수록글입니다. 형식과 발상이 참신하다면 4쪽짜리 글도 단편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글 자체가 가상의 과학 잡지에 실리는 칼럼인 설정인데 이 소설이 공개되고 나서 실제로 네이처 잡지에 이 글이 수록되었다는 점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요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마치 작품 속 메타인류처럼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을 초월하여 각종 과학 연구를 하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단편 지옥은 신의 부재는 신이 확실하게 있고 천국과 지옥도 명확히 존재하는 세상을 그립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들이 종종 현실 세계로 강림하게 되는데 천사가 강림하는 순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듯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아내는 천사의 강림 현장에 있다가 죽게 되고 독실했던 아내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었던 주인공은 이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자 신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없고 오히려 신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려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주인공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적 요소를 통해 인간이 바라는 구원, 종교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등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단편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 속 세상에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칼리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뇌 속 신경회로를 통제하는 이 칼리라는 장치를 켜게 되면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예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예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칼리라는 장치는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데 한 대학교가 모든 재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칼리 장치를 사용하게 하는 방침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러 학생, 교수, 전문가들이 인터뷰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방식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칼리 의무화에 대해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 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 또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뜨거운 논쟁 끝에 학생들은 칼리 의무화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화장품 회사 등이 상업적인 이유로 외모지상주의를 점점 부추기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칼리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인간의 외면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해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고 생각하면 또 찝찝합니다. 칼리라는 장치가 개발된다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테드 창이 이렇게나 다각도로 미리 검토해봤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 인생의 이야기 속 8편의 단편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단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놓고 몇 년이 지나서야 펼쳐 들었듯이 여러분도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고 끌릴 때마다 단편 하나씩 꺼내 읽어보시면 이 단편들의 대단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추천책, 당신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제 서재 속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